자, 안녕하십니까. 박종규 기술사입니다. 지난번 이제 1차 특강에 이어서 두 번째 특강인데요.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계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들이 어렵지는 않은데 약간 이제 개념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한 10문제 정도 가장 기본적인 10문제 정도를 한번 풀어보고 공부를 하시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비트 에러입니다. 비트 에러. 우리가 디지털 신호, 우리가 모든 정보는 최근에 모든 정보는 지금 디지털화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그래서 뭐 음성 정보든 영상 정보든 어떤 뭐 텍스트든 모든 정보가 지금 디지털화 돼서 전송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디지털 정보가 얼만큼 정확하게 수신 쪽에 도달이 되느냐. 여기서 예를 들면 10비트가 전송이 되었는데 10비트가 정확하게 도달이 되었다면 10비트가 전송되었는데 10비트가 정확하게 도달되었다면 에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비트에 대한 에러율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프레임에 대한 에러, 뭐 우리가 이제 블럭 에러라고도 하는데 자, 블럭 에러에 대한 이런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캐릭터, 어떤 문자에 대한 에러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디지털에서는 주로 이 BER 가지고 성능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몇 비트를 보내서 몇 비트 에러가 났느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BER, 그래서 총 전송 비트 중에 에러 비트 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00비트를 전송을 했는데 1000비트 중에 뭐 10비트가 자, 에러가 났다. 1000비트 중에 10비트. 10보다 그냥 1로 해볼까요? 그냥 1비트가 에러가 났다 그러면 0.001이 되는 거죠. 0.001. 그럼 요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BER 같은 경우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래서 1000개 중에 1개가 에러가 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낸 총 데이터 중에 과연 몇 개가 에러가 났는지를 나타내는 게 이제 BER입니다. BER. 그래서 가끔 요런 문제를 응용해서 내는 게 뭐가 있냐면 이 블록 에러율입니다. 블록 에러율, 프레임 에러율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블록 에러율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이 블럭을 얘기합니다. 블럭. 그래서 블럭을 예를 들면 뭐 100비트씩 이렇게 100비트씩 블럭화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아까처럼 1000비트를 보낸다 그러면 1000비트를 블럭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10개 블럭이 되는 거죠. 10개 블럭. 그래서 10개 블럭 중에 근데 여기에서 에러율이 만약에 에러가 한 비트가 났잖아요. 그죠? 한 비트가. 그러면 여기서 에러율을 얘기할 때는 최대 오류 블럭 수입니다. 최대 오류 블럭 수. 밑에는 분모는 이제 총 블럭 수가 되는 거고요. 아까처럼 우리가 블럭으로 나타냈으니까 10 블럭이 되겠죠. 10 블럭. 근데 에러가 하나가 났다는 얘기는 하나의 에러가 났다는 얘기는 이 중에 뭐예요? 요 전체 비트 수 중에 여기 한 개의 블럭에 1비트 에러가 났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 개념이라면 근데 만약에 이 비트가 뭐 2비트 에러, 3비트 에러다 그러면 최대 오류 블럭 수기 때문에 한 블럭에 하나의 에러가 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3비트가 에러가 났다면 예를 들면 3비트가 에러가 났다면 각 블럭 첫 번째 블럭, 두 번째 블럭, 세 번째 블럭에 에러가 났다. 그래서 블럭이 세 블럭에 에러가 났다. 그게 가장 에러가 많이 난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최대 오류 블럭이니까. 그래서 각 블럭에 한 비트씩 에러가 났다는 조건 하에 이걸 우리가 예를 들면 3비트 에러가 났다면 여기도 3개 블럭에서 뭐 3비트일 수도 있고 이 3비트가 각각 블럭에 한 비트씩 에러가 났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세 블럭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BER을 블럭 에러 레이트를 이런 개념으로도 그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BER 같은 경우에 뭐 워낙 그 우리가 뭐 필기에서도 많이 했었고, 근데 대신 이런 용어에 대한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죠. 근데 이런 계산 문제를 응용을 해서 이 블럭 에러, 그래서 블럭 에러, 여기서 나오는 블럭 에러는 당연히 전송된 블럭 수가 될 거고,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건 이 BER이라는 건 그러니까 비트가 에러가 났다는 게 각 블럭에 한 비트씩 에러가 났다는 그 조건. 그래서 최대 오류 블럭 수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꼭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나중에 뭐 기출 문제 같은 걸 풀어 보시면 이런 유사한 형태 문제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정손 효율입니다. 전송 효율. 전송 효율은 내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내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고 여기를 과연 전송률 총 정보량입니다. 요 안에 요 데이터에는 정보와 그다음에 제어가 들어갑니다. 제어. 그래서 제어는 또 이렇게 또 구분을 해보면 뭐 동기를 맞추기 위한 제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에러 제어를 하기 위한 이런 제어 비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안에 이 제어 비트가 과연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전송 효율이라고 합니다. 전송 효율. 그래서 총 정보량 중에 내가 보내건 요게 이제 정보량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총 정보량이 될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요 부분이 정보량이 되는 겁니다. 정보량과 총 정보량. 그래서 총 정보량 중에 정보량을 가지고 우리가 전송 효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제어가 아예 없다. 그죠? 동기나 에러 제어를 굳이 맞출 필요가 없다면 뭐예요? 전송 효율은 100%가 되는 겁니다. 100%라는 얘기는 오직 온리 데이터만 보낸다는 얘기겠죠. 근데 예를 들면 전송 효율이 꼭 이런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전송 효율이 낮다는 건 데이터에 대한 전송 효율은 낮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런 동기나 에러 제어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은 A와 B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데 이런 신뢰성,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믿고 통신하는 거죠. 이런 신뢰성 측면은 굉장히 향상이 되는 겁니다. 전송 효율이 낮다는 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신뢰성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근데 반대로 전송 효율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이 동기나 에러 제어 비트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성은 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채널, 예를 들면 A하고 B가 우리가 이제 전송 채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채널을 우리가 무선으로 보내면 무선 전송 채널이고, 이렇게 뭐 광 케이블 같은 이런 케이블을 갖고 하면 유선 채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무선 채널들은 아무래도 외부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많죠. 외부에 대한 영향이 많기 때문에 전송 효율은 좀 낮추고 뭐 신뢰성이 높게 동기나 에러 제어를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고, 유선 같은 경우는 뭐예요? 채널이 굉장히 좀 안정적이죠. 그죠? 그러면 이 신뢰성을 좀 낮추고 데이터 전송 효율을 굉장히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광통신 같은 경우는 전송 효율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좀 잘 정리하셔야 여기 안에서 여러 가지의 팩터로 우리가 답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송 효율에 대한 개념도 잘 잡고 계세요. 자, 다음 평균 정보량입니다. 평균 정보량. 그래서 우리가 평균 정보량을 다른 말로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엔트로피. 그래서 엔트로피. 그래서 여기서 다시 공식을 써보면 마이너스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pi 로그 여기 가로를 쳐볼까요? 2의
PI입니다. PI. 그래서 여기서 PI는 발생 확률입니다. 발생 확률. 그래서 어떤 정보의 확률을 가지고 이 비트 수를 더 많이 할당을 할지 더 적게 할당을 할지 이런 걸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하고 그걸 우리가 평균 정보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데이터가 A, B, C, D 네 개의 문자를 보낸다고 했을 때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A, B, D, C, A, B 뭐 이렇다고 보면요. 보세요. 여기서 A는 몇 개예요? A는 2개죠. A는 2개. 그다음에 B는 3개가 되죠. 3개. 그다음에 여기다 D를 하나 더 써볼게요. 여기다 D를 하나 쓰고 C를 써볼게요. 그래서 C는 1개. 그다음에 D는 4개가 되는 거죠. 4개. 내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그럼 뭐예요? 어쨌든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거는 D입니다. D. 그래서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 중에 D가 가장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발생 확률이 이렇게 높은 거는 굳이 비트 수를 많이 할당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C 같은 경우는 C는 전체 데이터 중에 하나만 있어요. 그러면 발생 확률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럼 낮으면 에러가 발생했을 때 C가 만약 C 한 개의 에러가 발생을 하면 전체 데이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C에는 조금 더 이 비트량을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와 뭐 동기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제어. 그래서 데이터량을 조금 더 많이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발생 확률을 가지고 이런 코딩하는 거 코딩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허프만 코딩이라고 하죠. 자, 허프만 코딩. 자, 호티프만 코딩.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A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2분의 1, B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4분의 1, C는 뭐 예를 들면 8분의 1, 그다음에 D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16분의 1. 뭐 꼭 요거랑 이렇게 대비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생 확률이 이랬을 때 전체 엔트로피 아니면 전체 평균 정보량이 얼마입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예를 들면 여기 A면은요. 뭐 A라고 봤을 때 A는 자, 2분의 1에 요 마이너스니까 자, 로그 2분의 1에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걸 다른 식으로 풀면 2분의 1에 자, 로그 2의 2가 됩니다. 2의 2. 예, 앞에 마이너스를 없애고 요거를 뒤집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로그 2의 2는 우리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얼마예요? 0.5가 되는 거죠. 0.5.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0.5만 할당을 해준다. 0.5. 그럼 D 한번 해볼까요? D 같은 경우는요. D는 어떻게 돼요? 16분의 1이죠. 16분의 1 확률이. 그 다음에 로그 2에 16분의 1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16분의 1에 로그 2에 뒤집으니까 이게 16이 되는 거죠. 16. 그럼 이게 2에 16이니까 뭐예요? 요거는 4가 되겠죠. 4. 2에 16이니까. 그래서 2의 4승은 16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6분의 1을 16분의 1 곱하기 4 하면 이제 다 이렇게 비트 수가 나오겠죠. 자, 그거를 어떻게 해요? 전체를 다 각각을 해서 더해주면 그게 바로 엔트로피 또는 평균 정보량이 되는 거죠. 평균 정보량. 그래서 요거를 요런 개념을 요 공식을 가지고 요런 개념으로 잘 여러 실기에서도 많이 나오고 필기에서도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잘 어쨌든 개념만 잡고 계시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요. 자, 이런 개념을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험에서 뭐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변조 속도와 신호 속도. 자, 그래서 변조 속도는요, 우리가 보드죠, 단위가 보드. 변조 속도는 자, t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서 t는 여기 한 비트, 그러니까 뭐가 변화되는 한 신호의 주기입니다. 주기, 신호의 주기. 그래서 이 보드라는 거는요, 한 주기에 몇 번의 변화가 일어났느냐를 표현할 때를 우리가 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드에서 단위는 이제 보드. 그래서 이 주기를 주고 이 보드 수가 몇 보드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BPS 신호 속도 같은 경우는 신호 속도는 자 비트 수 곱하기 자 보드입니다. 보드. 이거 뭐 많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비트 수는 자 몇 비트를 보내느냐. 자, 몇 비트 한 번에 몇 비트를 보내느냐. 그리고 보드를 얼마 보드를 주고 거기에 몇 비트를 보낼 수 있느냐를 두 개를 곱을 해주면 우리가 이제 BPS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비트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이제 변조라고 봤을 때요. 변조 우리가 QPSK는요. QPSK는 뭐예요? 한 번에 한 심볼에 두 비트를 보내는 거죠. QPSK니까. 그래서 00, 01, 10, 11 이렇게 보내는 게 QPSK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몇 비트가 되는 거예요? 두 비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비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로그 2의 4니까 2죠.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2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요. 16 PSK다. 16 PSK다. 그러면 한 심볼에 몇 비트를 보내는 거예요? 4비트를 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4비트가 0000부터 1111 총 16개의 그 어떤 그 준위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것도 로그 자 2에 16개니까 총 4비트로 표현이 가능한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비트 수는 변조에 대한 거 한 심볼에 몇 번을 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심볼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 각각의 하나의 전송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송 단위. 그래서 이 두 개는 뭐 워낙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요. 잘 좀 그래서 보드를 주고 BPS를 구하라. 아니면 BPS를 주고 뭐 비트 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BPS와 보드를 주고 비트를 구하라. 이거는 굉장히 응용을 많이 하는 문제니까 가장 어렵게 나올 때는 이 주기를 주고 QPSK인데 한 주기가 뭐 100ms다. 그랬을 때 BPS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구해야 되고 이것도 구해야 되고 두 개를 곱해서 BPS를 계산해야 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뭐 이건 뭐 워낙 많이 아시는 문제니까 잘 정리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그다음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채널 용량 문제입니다. 채널 용량. 그래서 우리가 채널 용량은 샤논의 채널 용량이 있고 나이퀴스트의 채널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샤논의 채널 용량은 신호대 잡음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요거는 잡음 채널에서 계산을 할 때 사용하는 채널 용량이고요. 이 나이퀴스트 채널 용량은 잡음에 대한 게 없고 오직 신호 준위에 대한 것만 있기 때문에 요거는 무잡음 채널일 경우에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잡음 채널이라고 하면 신호대 잡음비를 우리가 30dB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30dB 정도 되면 이건 잡음 채널이다. 그러면 과연 무잡음 채널이면 신호대 잡음비가 어느 정도 되냐면 60dB 정도 되면 그걸 우리가 무잡음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호대 잡음이 뭐예요? 잡음이 있고 이렇게 신호가 있고 그래서 이 신호와 잡음의 차이가 신호의 잡음의 비가 말하자면 60dB다. 예를 들면요. 60dB다 그러면 이 채널은 거의 잡음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아주 깨끗한 채널이 되겠죠.
요 크기가 한 30dB 근처다 그러면 이제 잡음 채널이 되겠죠. 그래서 요 앞에서 B는 대역폭이고요. 대역폭이고 그래서 우리가 대역폭, 그죠? 로그 자 2에 1 플러스 SN입니다. 1 플러스 SN.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건 여기 SN은 신호대 잡음 전력비입니다. 전력비 신호대 잡음 전력비에 그러니까 전력비이기 때문에 이건 단위가 없습니다. 단위가 없어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신호대 잡음 전력비이기 때문에 단위가 dB입니다. dB 신호대 잡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전력비예요. 전력비.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는 어떻게 주냐면 전력비로 주는데 신호대 잡음 전력 요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요. 신호대 잡음 그냥 전력비예요. 전력비. 그러니까 dB가 아니고 dB 단위가 아니고 그냥 전력비입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없는 겁니다. 단위가 없는 게 맞는 거죠.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어떻게 주냐면 신호대 잡음비가 SN이 예를 들면 30dB인 경우 신호대 잡음비가 30dB라고 이렇게 조건을 주어 줍니다. 그래서 신호대 잡음비가 30dB라면 dB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신호대 잡음 전력비로 이렇게 계산을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죠. 변경을. 그래서 30dB라는 건 30dB라고 하는 거는 그죠? 10 로그에 10에 어느 정도 크기가 나와야 30이 나오냐는 얘기죠. 30이.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자, 1000입니다. 1000. 신호대 잡음비가 신호대 잡음 전력비가 1000일 때 그게 30dB가 나오는 거죠. 왜냐면 로그 10의 1000이 뭐예요? 이게 3이잖아요. 그죠? 뒤에도 하겠지만 로그 10의 10은 1이죠. 그죠? 로그 10의 100은 요거는 2가 되는 거죠. 1000이면 3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10 로그 10에 1000이면은 이게 신호대 잡음비가 이제 30d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대 잡음비를 30dB로 주어지면 이거를 전력비로 바꿔주는 겁니다. 전력비로 바꿔서 10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그래서 대역폭을 주어지겠죠. 로그 2에 1 플러스 1000이 되는 겁니다. 1 플러스 1000. 그래서 로그 2에 1 플러스 1001 곱하기 대역폭을 계산해야만 이 채널 용량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dB로 주어지지 않고요. 신호대 잡음 전력비가 예를 들면 1023이다. 가장 쉽게 내주는 문제죠. 가장 쉽게. 그래서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로그죠. 로그 2에 1 플러스 1023이면 요걸 더하면 얼마예요? 1024가 되겠죠. 1024. 그래서 로그 2의 1024가 얼마예요? 요거는 10이잖아요. 그죠? 로그 2의 1024는 10이죠. 10. 2의 10승이 1024니까요. 거기에 대역폭을 곱해주면 채널 용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쉽게 내주는 문제인데 이렇게 내주는 경우는 잘 없고요. 가장 어렵게 내주는 게 요 dB로 주어지고 채널 용량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할 건 나이키스트 채널 용량 무잡음 채널에서 중요한 건 이 B입니다. 이 대역폭의 2배고 여기 M은 신호준위가 되겠습니다. 신호준위. 이거 한번 지워볼까요? 자, 신호준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QPSK다 그러면 로그 2의 신호준위가 QPSK는 00, 01, 10, 11. 그래서 이걸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의 다이어그램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00, 01, 10, 11.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요거를 우리가 신호준위라고 합니다. 신호준위. 그래서 로그 2의 4는 2가 되는 거죠. 로그 2의 4는 2. 그래서
총 2비트가 되는 거죠. 2비트. 그래서 신호 준위를 가지고 여기 대역폭의 2배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나이키스트 채널 용량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을 설명을 하실 수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계산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꼭 주의하실 건 이 나이키스트에서는 요 신호 준위를 계산하는 게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될 일이고, 신호 준위는 요걸 우리가 준위라고 한다. 몇 개 심볼로 나타내냐 이게 준위. 그다음에 샤논의 채널 용량에서는 SMB는 전력비다. 전력 단위가 없는 전력비를 얘기한다. 그래서 dB로 주어지면 전력비로 바꿔줘야 된다. 전력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요. 전력 여기 지웠는데 전력비이기 때문에 10 로그 10에 요 값을 전력이니까 10 로그를 취해줘야 되는 거죠. 10 로그 10에 얼마인 경우가 30dB가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역폭 주어지고 로그 2에 1001이면 요거는 이제 계산기로 계산을 좀 해보시면 되겠죠.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자, 찬찬히 좀 잘 정리를 좀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좀 뭐 어렵지는 않지만 조금 이제 공부가 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자, 로그 10의 10은 1입니다. 1. 로그 10의 1000은 자, 3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상용 로그를 얘기하는 거고 미수가 2라면 로그 2의 2는 1이 되는 거고 로그 2의 4는 2. 그죠? 로그 2의 16은 자,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르게 쓰면 2의 4승은 16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뭐 밑에가 상용 로그냐 이렇게 로그 2 지수로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를 수가 있는 거니까 이것도 뭐 그냥 좀 이해가 안 되셨다면 좀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dB라는 건 항상 상대치입니다. 상대치. 그래서 전력에 대한 상대치.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여기서 입력이 그러니까 P가 전력이니까 입력이 있고 이쪽이 Pout이 있습니다. Pin이 있고 Pout. 그래서 이 전력 여기서 들어온 게 과연 얼만큼이냐, 그죠? 이런 걸 나타낼 때 우리가 이제 dB를 많이 쓰죠. 그래서 10 로그의 입력에서 출력이 얼마가 나왔다면 이제 몇 dB가 나온다.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여기서 중간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손실이 생기죠. 손실이 생겼는데 또 여기에서 또 뭐 이렇게 그 여기가 P인일 수도 있고 여기가 Pout일 수도 있는 거죠. P인 여기가 뭐 예를 들면 뭐 10dBm을 뭐 반대로 그냥 10와트라고 해볼게요. 아니면 와트는 dB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10와트인데 여기서 나왔다면 1와트다. 왜냐면 전력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 로그에 10 로그에 10에 10와트를 넣었는데 1와트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당연히. 그럼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주로 전력에 대한 문제를 많이 나오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압이나 전류다 그러면 똑같아요. 대신 20 로그를 취해주면 되겠죠. 전력은 10 로그, 전압이나 전류는 20 로그가 되죠. 왜냐하면 P는 I 제곱 R 또는 R분의 V 자승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승이 앞으로 가면서 20 로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10 로그, 이 전압이나 전류를 표현할 전압이나 전류가 다 자승이 들어 있잖아요. 전압이나 전류는 20 로그를 쓴다. 그래서 이 개념에 의해서 60 로그를 쓴다는 거 그것도 좀 잘 하나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이 문제도 뭐 어렵지는 않지만 조금 단위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 거니까 손실은 뭐야? 손실은 무조건 마이너스인 겁니다. 손실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손실을 구하시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손실을 구하라. 손실을 구하라 그러면 그냥 단위가 만약에 10dB 손실이다라는 건 뭐예요? 무조건 여기는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죠? 손실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10dB 손실이란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손실을 구하라 그러면 그냥 10dB 손실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0이라는 감세 손실이 생겼다. 자, 이런 개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dBm하고 dB 마이크로 볼트 이것도 좀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dB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대치라고 했잖아요, 그죠? 상대치. 근데 상대치인데 여기서 dBm은 여기서 상대치는 입력을 기준으로 한 자, 출력이 얼마냐 이게 dB였잖아요, 그죠? 내가 R라는 소리를 넣었는데 저쪽에서는 R하고 소리가 작게 나왔다거나 아니면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상대치인데 여기에 M이 붙었다는 얘기는 뭐가 되냐면 이 입력을 1mW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 로그에 10의 1mW의 X와트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값 그게 얼마냐. 그래서 1mW를 기준으로 요 출력의 상대치가 얼마냐를 얘기할 때 우리가 dBm이라고 합니다. 요 상대치는 항상 와트기 때문에 당연히 자, 전력이 되겠죠. 전력. 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력이 얼마예요? 만약에 그 1와트다. 1와트면 뭐예요? 1000mW가 되겠죠. 그러면 1와트 1000mW를 dBm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해볼까요? 그러면 10 로그 10에 dBm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기준이 1mW가 되고요. 여기 원하는 게 1000mW가 되겠죠. 1mW분의 1000mW. 그래서 mW 이렇게 지워지니까 10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 10의 1000은 얼마예요? 3이라고 했죠. 그러면 자, 로그 10의 1000은 3이니까 그래서 3 곱하기 10이니까 얼마예요? 30. 이제 이때부터는 단위가 dBm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와트는 dBm으로 바꾸면 30dBm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도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30dBm은 1와트다. 이렇게 반대로도 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dBm의 항상 기준은 1mW다. 이거 좀 너무 많이 썼네요. 1mW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랑 또 동일하게 dB 마이크로볼트라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dB 마이크로볼트. 그래서 이 dB 마이크로볼트는 우리가 방송 있죠. 방송. 물론 이제 지상파 같은 거, 이런 지상파나 뭐 FM 라디오나 이런 그 시스템에서는 주로 dB 마이크로볼트 단위를 많이 쓰고요. 일단 무선 통신이나 이런 쪽에서는 dBm 단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로 시험에서는 요 dBm이 많이 나와요. dB 마이크로볼트가 뭐 많이 나온 적은 별로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dB 마이크로볼트는 분모가 1 마이크로볼트가 되는 겁니다. 1 마이크로볼트. 그래서 1 마이크로볼트. 내가 측정 전압이 1볼트다. 그리고 1볼트를 기준으로 1 마이크로볼트를 나눠서 전압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20 로그가 되겠죠. 예. 전력은 10 로그, 전압이나 전류는 20 로그를 취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압을 dB로 바꿀 때 전력을 dB로 바꿀 때는 dBm이라는 단위를 쓴다. 그래서 dB로 바꾸면 좋은 점이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dB로 바꿔서 뭐 10dB 플러스 마이너스 10dB 더하기 마이너스 3dB 더하기 5dB 더하기 이렇게 더하기를 다 하면 dB는 이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쉽게 어떤 계산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dB의 가장 큰 장점이고 dB는 항상 상대치다. 그래서 그리고 dB를 응용해서 전력을 dB로 바꿀 때는 dBm, 이런 전압을 dB로 바꿀 때는 dB 마이크로 볼트. 뭐
보세요. 이런 단위도 있습니다. dB 볼트라는 단위도 있어요. 그러면 분모가 뭐가 되겠어요? 분모가 1볼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볼트는 굉장히 낮은 레벨인 거예요. 낮은 레벨의 전압을 바꾸고 싶을 때는 마이크로 볼트. 조금 높은 레벨의 전압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단위를 dB 볼트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도 어렵지는 않은데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10개 정도를 다뤄봤는데요. 이게 뭐 아주 익숙하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들이고 처음 공부하시거나 좀 공부하시기가 좀 오래되신 분들은 좀 개념이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이 10개 외에도 뭐 다양한 계산 문제들이 좀 있긴 한데 이 10개를 기준으로 이런 의미가 이런 의미구나. 그리고 계산 문제는 기사에서 다루는 계산 문제는 많아야 한 30개 정도 됩니다. 30개.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개를 정리를 했으니까 나머지 한 20개 정도는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하나씩 꼼꼼히 좀 정리를 꼭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단순히 암기를 해서 이거를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문제를 약간 응용을 하면 이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 의미하는 바, 그죠? 이게 의미하는 바, 이게 어떻게 변환이 되느냐 이런 개념들을 좀 잘 잡고 계시면 뭐 문제를 이렇게 조금 약간 틀어서 내도 충분히 푸실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사나 산업기사에서 정리해야 될 아이템은 한 200개 정도 된다는 거. 그래서 200개 정도를 우리가 대학 노트 같은 거 있죠. 물론 이제 시험 보기 전까지 200개를 다 정리하시면 좋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기출 문제를 쭉 정리를 하시면서 한 노트 하나에 하나씩 계속 정리하시고 내가 또 이해된 게 있으면 또 한 번 더 정리하셔서 그거를 쭉 개수를 최대 200개면 좋겠지만 만약 200개가 안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시험 보기 일주일 전부터는 내가 정리한 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왜냐면 거기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물론 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200개 정도 정리를 하시면요. 저희가 공단에서 원하는 KC에서 원하는 기사에서 원하는 60점 이상의 점수를 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어쨌든 합격에 대한 기준을 좀 넘는 거지 이 100점을 맞는다고 해서 물론 좀 만족도는 있겠지만 뭐 100점을 맞는다고 해서 뭐 뭔가 가점이 있거나 그러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좀 더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기를 좀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